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혜입니다. 지금 일본 연예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초대형 스캔들이 터져서 진행형이죠. 방송판에 뿌리까지 썩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의 연속. 일본의 1티어 예능 MC의 성상납 사태와 그 설계자들, 윗선에 베일에 쌓인 흑마까지 줄지어 특종이 터지면서 후지TV의 10시간 기자회견과 대형 스폰서 이탈로 수많은 방송사 간부들이 퇴출되고 방송사의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지금, 모든 타임라인과 현 상황을 밀도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민방 빅4, 후지TV의 처절한 몰락과 방송계에 지독하게 뿌리내린 추악한 성상남 르포, 그리고 숨겨진 흑막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거대 사건의 스타트는 여성 세븐이 끊었고 후벼 파는 특종은 주간문춘, 발로 뛰면서 주변부를 파헤치는 건 프라이데이, 그 외의 여백은 일간 겐다이 주간신초, 주간여성 주간현대, 스포츠 니폰이 뚫고 있는 중인데요.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타임라인을 따라갈 테니까요. 지금부터 일본 연예계의 깊은 어둠을 마주해보겠습니다. 첫 기사가 나온 건 2024년 11월 19일 X라는 여성이 여성 세븐에 남긴 제보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X가 시종일관 가해자라고 일컬은 남성은 전 스맙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였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1988년에 결성된 전설적인 보이그룹 스맙의 멤버 출신으로 스맙 때부터 남다른 토크 스킬과 진행력을 앞세워 예능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나카이さん来てくれた。どうもお久しぶりです。お祝いで。中井さんはね、自分のギャラがいい番組は来てくれる。聞きましたよ。これ悪くないんですってね。스맙 해체 이후에도 오로지 단독 MC만 고집하며 예능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징은 개인들을 상회하는 변칙 토크와 어떤 게스트가 오던지 사정없이 날리는 치코미로 나카이에게 맡기면 최소한 방송 사고는 안 난다. 긴박한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는 타입, 생방송 컨트롤 능력은 동세대 최고 수준이라는 업계 평판이 있었을 만큼 탁월한 진행과 수습 능력으로 TBS, 후지TV, TV아사히, 니폰TV의 황금 시간대 고정을 휩쓸어왔죠. 2024년까지 출연한 프로그램 수는 220개, 대체로 개인 출신인 예능 MC계에서 정통파 아이돌 출신 캐릭터가 개인을 능가하는 독보적인 토크력으로 일본 예능판 최상층까지 치고 올라간 전무후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俺全然諦めてないから。日曜劇場も諦めてないから。 벌어들인 액수도 엄청났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치지만 스맙 시절 말기에도 연간 5억엔 이상을 벌어들인 나카이는 2016년 12월 31일 스맙의 해체 이후 MC로 활약하며 업계 최상위권 출연료와 스폰서 계약 등을 더해 연간 10억엔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는 일본 예능계에서 시청률 1, 2위를 늘 다툴 만큼 흥행력도 있어 스폰서들이 나카이의 프로그램에 몰렸고, 심지어 나카이 혼자서 지상파 골든타임 때 프로를 서너 개 맡는 시대도 있었죠. 즉, 일본에선 MC하면 나카이 마사히로를 꼽을 정도로 업계 최강자였습니다. 다시 여성 세븐의 기사로 돌아가보죠. 2023년 6월 여성 X, 나카이, 후지TV의 편성 간부인 남성 A를 비롯 다수가 회식을 하기로 합니다. 주최자인 나카이가 모두 함께 나베 파티를 하자 라며 초대를 했다죠. 이미 나카이와 A를 포함한 회식을 3회 정도 해봤던 X에게 회식 자리를 거절하는 옵션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A는 X가 존경하는 예능계 거물이었고 나카이는 연예계 최정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만남 직전 돌연 A가 약속 취소로 이탈. X는 나카이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오늘 폭우 때문에 다들 못 나온다는데 둘만 봐도 괜찮을까? 변경된 약속 장소는 나카이의 자택. 나카이는 스스로 음식을 차려두고 기분 좋게 X를 맞이합니다. 그때 X는 이게 모두 계획이라는 걸 알아차렸으나 단 둘만 있는 밀실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악몽과도 같은 폭력적인 말을 듣고 성적인 행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카이가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 9천만 엔을 X에게 지불했다 라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공교롭게도 당시 방영 중이던 나카이의 프로 후지TV의 다레카투 나카이가 3개월 뒤에 종방한다는 소식과 맞물려 뭔가 있구나 라는 심증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다레카투 나카이라는 프로의 제목은 원래 마츠모토 나카이로 마츠모토 히토시와 나카이, 명 MC 2명이 진행하는 프로였는데요. しのちゃんがいる時の中居君またちょっと違うもんね。ちょっとどっちなんだろう。強いのかな、弱いのかな。ちょっと可愛い。 2023년 12월 27일 마츠모토가 여러 여성에게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간문춘의 기사가 나온 뒤 본인의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재판에 주력하겠다라며 연예계 활동을 관두게 되면서 마츠모토가 정규 프로 7개에서 돌연 하차, 마츠모토 나카이도 방송명을 다레카투 나카이로 바꾸며 나카이 1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마츠모토와 나카이는 공포의 스위트룸 음주 사건으로
이미 수년 전 뉴스를 달군 적이 있는 콤비입니다. 2015년 9월 도쿄 롯본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도쿄에서 나카이, 마츠모토, 20대 여성 4명이 스위트룸을 잡고 술자리를 가집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나카이와 마츠모토 모두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별실에서 여성들과 행위에 빠졌으며 그날 여성들의 휴대폰은 사전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두 사람과 매우 친밀했던 A였다. 이러니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의 술자리 다음날 X는 후지TV 간부들에게 피해를 알렸으나 딱히 진전이 없었고 방송국 탈의실에서 몰래 울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2023년 7월부터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 A가 나카이로부터 문병품을 갖고 왔고 X는 그걸 단호히 돌려보내며 싸우기로 결심했다죠. 하지만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상대가 나카이라면 이라며 한사코 거절을 당하며 또 한 차례 절망을 맛봅니다. 상대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으니까요. 결국 여성 지원단체를 통해 여성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협상 끝에 나카이가 9천만 엔이라는 합의금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서로 비밀 유지 의무를 약속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을 한다는 전제로 말이죠. 기사 일보가 나간 이후 앞뒤 양옆 안 가리고 달려드는 문춘이 밀착 취재를 시작. 후지TV 편성 간부 A와 X가 모든 걸 털어놓고 상의한 또 다른 후지TV 간부 B를 급습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할 뿐이었고 후지TV의 미나토 고이치 사장과 모 회사 후지산케이 그룹 대표인 히에다 히사시에게 접근합니다만 그들은 사실이 아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라는 대답을 남깁니다. 이때 X가 한마디 한 것이 사건 확장의 도화선이 됩니다. 나랑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꽤 많이 있다. 결국 문춘이 나카이의 1인 사무소 측에 질문서를 보내자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쌍방 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 대리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양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입막음 용도는 아니고 쌍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전제로 합의한 것입니다. A의 여성들 술자리 알선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다면 후지TV 측 공식 입장은 뭐였을까요? 명확하게 부정하겠습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은 더 큰 쓰나미에 산산이 부서지듯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후지TV일까요? 이 방송국과 나카이 마사히로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일본 수도권엔 4대 민영방송국이 있습니다. 니폰TV, TV아사히, TBSTV, 후지TV 이렇게 말이죠. 후지TV는 예능 버라이어티, 드라마에 특히 강했던 방송사로 8, 90년대 버블 경제 정점이던 시기 늘 시청률 1위를 장악하던 절대 강자. 지금은 늘 1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오락과 연예에선 막강하고 기획력이 좋습니다. 97년부터 관광 레저트 그룹 급부상한 오다이바에 있는 도명구체 하치타마를 위해 올린 사옥과 예능 왕국으로서의 위용이 겹치죠. 여기서 199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방영된 간판 프로가 바로 스마스마였습니다. 스마블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 프라임타임 쇼를 기획하면서 후지TV는 스마블의 소속사인 자니즈와 밀착 조율을 해나가는데요. 이들은 나카이의 예능에 특화된 장점을 눈여겨봤기에 이 프로의 핵심 과제는 나카이의 활용 방안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후지TV와 자니즈는 오랜 시간 밀월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자니즈는 미디어 노출이 필수였고 즐거움을 앞세운 예능과 드라마에 특화된 후지TV는 스타가 필요했기에 이미 8, 90년대부터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기획의 성공, 시청률 견인, 막대한 스폰서 유치, 이런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간판 프로인 스마스마의 히트로 이 관계는 더욱 자리를 잡습니다. 후지TV의 월요일 9시 드라마에 자니즈를 더하면 시청률은 무조건 떡상해 대형 스폰서 유입까지 이어져 긴밀한 협업이 꾸준히 이어졌고 연말 특집은 무조건 자니즈와 스케줄 협의를 시작으로 만들어지는 게 국룰이었으며 자니즈의 그룹 결성이나 솔로 유닛 활동, 신곡 발표도 전부 후지TV가 독점할 정도였죠. 게다가 후지TV의 모 회사는 후지산케이 그룹, 일본의 대형 미디어 엔터 기업으로 산케이 신문, 후지TV, 라디오 방송국인 니온방송과 포니캐년을 비롯한 출판, 음악, 영화 제작사를 계열사로 뒀으니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물론 이 한몸처럼 돌아가는 편향된 독점 체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자니즈와 후지TV는 진정한 윈윈, 필수 동맹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카이는 꼭 후지TV에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나카이는 개닌과 아이돌 이미지를 접목한 새로운 포맷을 제시하게 해줬고 드라마에 카메오 출연만 해도 시청률이 움직였죠. 2000년대 들어 TBS, 니폰TV 등 검증된 나카이의 중용이 이어집니다. 나카이가 빠지면 스폰서도 빠진다는 위기감이 있을 정도로 나카이 이꼴 후지였던 인식이 생겼죠. 그러나 음지에선 상납이 있었던 겁니다. 주간문춘 특종 바로 다음날 나카이는 자신의 유료 회원 사이트 아노코타치에 빙빙 돌린 사과 코멘트를 냅니다. 이번에 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장 마주할 일에 진지하게 열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명문에 비친 후지TV의 태도였습니다. 이번에 일부 주간지 등 기사에서 당사 직원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사에 언급된 식사회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모임의 기획을 포함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의 직격 인터뷰야 그렇다 치고 아예 공식적인 대응을 마치 남일처럼 하는 이 모습에 X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사내에서 증언들이 슬슬 터져나옵니다. 중개자인 A의 피해자는 한가득이다. 어떤 여성이 후지TV의 내부 감사부서에 A가 벌인 일을 알리면서 라인 메신저 증거까지 냈지만 CCTV나 물적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A는 오랫동안 여성 아나운서나 여성 방송국 직원들을 접대용으로 취급해왔다. 업무상 친해지는 게 좋다 라며 부르는 패턴이다. 난 무명 그라비아 아이돌과 관계를 한 뒤에 캐스팅한다 라며 자랑스레 말한다. 자기 프로에 나온 여성 멤버를 자기가 길렀다고 말하고 다닌다. 그리고 X가 사건을 자세히 털어놓은 대상도 알려집니다. 아나운서실 실장 B, 아나운서실 부실장, 사사키 쿄코 아나운서 등이 모여 1차 논의 후 편성 제작국장 C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지TV 사장 미나토 코이치에게 보고됩니다. 사사키는 정말 힘들었겠네. 좀 쉬어가자. 당장 일 안 해도 되고 오다이바에 안 와도 돼. 하지만 월급은 계속 나갈 거야.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일은 내려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투로 말했고 나머지 간부들도 그건 업무 외의 일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C는 X에게 사귀고 있던 거 아니냐고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죠. 이미 나카이가 한 짓 플러스 간부들의 방조라는 세컨드 임팩트가 터졌고 X는 나카이 집에서 먹은 나베 재료만 봐도 트라우마가 도져 결국 PTSD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피부과와 소화기내과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TV를 켜면 후지TV에선 나카이가 나오고 있었죠.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모든 간부들은 하나같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했고 그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카이를 통해 알려지죠. 나카이는 후지TV가 사실관계에 대한 청취를 받아간 적이 없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나카이와 X를 잇는 접점은 분명 후지TV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개인들이 모두 부정, 2차적으로는 집단이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부정, 심지어 사태 해결에 열쇠가 있는 회사 측이 충분한 조사도 없이 X의 주장을 부정하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는 땅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후지TV에게 자정 능력이 있는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건은 경랑처럼 술렁이고 있었죠. 1월 중순부터 파장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 일단 후지TV는 1월 12일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던 다레카투 나카이를 임시 결방하고 살짝 뒤로 물러선 자세를 취합니다. 나카이는 1월 9일 공식 사이트인 논비리 나카이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는데요. 간추리자면 상대방과 관계자들에게 송구합니다. 지금까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부인하지 않겠으며 합의하고 해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신체적 폭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거슬린다는 평, 또한 합의가 성립된 덕분에 향후 연애 활동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생각일 뿐 시청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한 출연이 어려울 터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사과가 아니라 주장 아닌가? 라는 반응들이 나온 것이죠. 나카이의 사과함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0일 후지TV의 미나토 고이치 사장은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사내 메일을 뿌립니다. 이번 트러블엔 당사자 이외의 인물이 관여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사측은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 사실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부당하고 나쁘게 그려지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후지TV는 직원을 보호하는 따뜻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사장으로서 전력을 다해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당사자 이외에 관여된 사람이 없다는 건 꼬리 자르기였죠. 이런 나카이와 후지TV의 동향을 주시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X가 언급한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뉴스 포스트7과 주간 문춘은 나카이와 후지TV가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사전에 예측, 증언자를 일발 장전해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후지TV 아나운서 미즈타니 아이코. 때는 2021년 겨울 미즈타니의 휴대전화에 후지TV의 A의 부하로부터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 메시지엔 연예계 톱에 군림하고 있는 나카이, 후지TV 예능 파트 최고 권력자인 편성부장 A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모임 장소는 롯봉기입니다. 자세한 건 또 연락드릴게요. 아마 늦게까지 흥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일이 되어도 연락이 오질 않더니 약속 시간 무렵에 아슬아슬하게 한 호텔에 와달라고 하죠. 그 호텔의 이름은 그랜드 하얏트 도쿄. 처음엔 호텔 레스토랑에서 회식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미즈타니 아나는 로비에서 전화를 걸었고 마중 나온 A가 엘리베이터에 숙박 카드키를 찍는 걸 보고 의아해서 물으니 보는 눈도 있고 방 하나 빌려 마시는 거야 라고 A가 대답합니다. 가보니 큰 소파가 2개나 놓여있는 큰 방이었고 여성 AD와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음식과 술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직후 2명의 여성 아나운서들이 추가로 도착했고 그 다음 나카이와 후지TV의 빈번히 출연하는 한 탤런트가 등장합니다. A는 술병을 들고 분주히 접대를 담당하는 한편 여성 아나운서들의 자리까지 지정했고 나카이 양 옆에 여성 아나운서들이 배치됩니다. 나카이는 A를 후지TV의 차차기 사장이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직접 가져온 일본 소주를 마셔대며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나카이가 말하죠. 난 드라마를 안 봐.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전혀 얻지 않아. 그래도 신문만큼은 전부 읽고 있어. MC를 할 거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카이는 우월감 과시 후 2대2의 짝을 짓는 분위기로 A가 몰아갑니다. A의 부하 직원들도 하나 둘씩 방에서 나가더니 A까지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며 자리를 비웁니다. 결국 남은 건 탤런트와 미즈타니 아나, 나카이와 또 한 명의 여성 아나운서 D였습니다. 나카이는 D에게 집중 구애를 했고 그걸 본 미즈타니가 얼이 빠져 있을 때 탤런트가 미즈타니의 그 순간 펼쳐지는 건 공황. 이걸 거부하는 순간 A쪽 프로그램 일은 끊긴다 라고 판단했다죠. 미즈타니 아나는 일단 화장실로 피신, 잠시 후 방에 가보니 심실로 간 탤런트가 고 이리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미즈타니 아나는 저 이런 건 못하겠습니다. 무리예요 라며 울며 거절하고 침실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탤런트가 옷을 입고 거실로 돌아와 다시 사인이 되었고 직후 방을 나갔던 A 일행이 기다렸다는 듯 돌아옵니다. 여성 아나운서를 접대도구로 남겨두고 현장을 뜨거나 직전에 빠지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구는 패턴은 X때와 동일했고 이렇게 나카이와 마츠모토의 총애를 받으며 A는 편성 부장까지 꿰찼습니다. 그랜드 하얏트를 무대로 벌이는 접대는 후지 사내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날 이후 미즈타니 아나에게 A쪽 프로 업무는 셧다운됩니다. 연예인부터 간부까지 썩어 있다는 건 이 정도로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만 이 악습 상남 문화가 왜 방치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주목되는 게 사장 미나토 코이치입니다. 후지TV의 7, 8, 90년대를 관통하는 간판 예능 중에 드립 대폭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당시 6, 80년대를 군림한 밴드 더 드리프터즈를 앞세운 예능 프로로 외주 제작이었는데 그 외주 덕션이 이자와 오피스였고 여기 대표가 드리프터즈 매니저 출신인 이자와 켄이라는 인물이죠. 즉 옛날에 후지를 먹여 살린 프로그램의 연예인 공급처이자 제작처였습니다. 원래 예능 프로듀서였던 미나토 사장은 여성 아나운서를 동석시킨 회식 자리를 정형화시켰고 부장, 실장, 국장, 상무, 전무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한편 2014년엔 62세 미나토 사장이 긴자 고급 클럽 소속의 30세 연하의 여성과 이즈반도에 있는 온천에 불륜 여행을 간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전무 시절에도 한 달에 한 번 당시 후지를 대표하는 여성 아나들을 섭외해 이자와 켄에게 술을 대접했는데요. 그 이름하여 미나토회. 이건 이자와 사장이 포함된 대망년회의 자리 배치도 일시와 장소는 2019년 12월 26일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고급 일식당 코보리. 이자와를 비롯한 연예 기획사 사장들과 현재 후지 간부들의 이름이 있고 테이블마다 아나운서들을 중간에 배치해뒀죠. 미나토 사장이야말로 상남 문화의 선구자이고 그 DNA를 물려받은 것이 바로 A. A를 두고 차기 사장이라고 너스레를 떨던 나카이의 발언도 이런 풍조라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버블 시절에 기세 등등했던 후지TV 문화의 뿌리, 미나토가 사장 직함을 단 건 2022년 6월 28일 자신이 남긴 DNA가 거의 2년 반 만에 자신의 목을 조여온 것이었죠.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려보죠. X사건의 경우 확실히 주최자는 나카이였습니다. A도 어느 정도 협조했다지만 장소도 호텔이 아닌 자택, 음식 준비도 본인이 했고 나베 파티라는 컨셉도 나카이가 잡았죠. 그냥 접대를 받는 연예인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미나토 사장도 나카이의 문제를 알았음에도 후지TV 사내 내부 법규 준수 부문에 알리지 않았고 나카이의 프로그램은 계속 방영됐으며 광고도 꾸준히 송출, 심지어 신규 출연까지 타진해 파리올림픽, 메이저리그 특집에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방치와 은폐를 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결국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후지TV의 모회사 후지미디어 홀딩스의 주식을 도합 약 7% 보유한 미국 투자펀드 달틴 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인 라이징선 매니지먼트가 제3자 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1월 14일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나카이 마사히로의 소동과 관련해 최근 귀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엔터업계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귀사의 기업 지배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보고와 그에 따른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투명성이 부족한 건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주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걸 기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서한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업 가치를 지키려는 방어적 자세가 엿보입니다. 이들이 나카이의 트러블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서한을 보고 12월 27일 후지TV의 성명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나카이, X, A의 회식을 부정하는 내용만 있고 X가 간부들에게 알렸으나 뭉갠 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제죠. 한마디로 주간지 및 일본 내 미디어의 융단 폭격으로 이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을 타면서 대중들의 비난 여론에 견디지 못해 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니 한 기자회견이었다. 바꿔 말하면 나카이와 후지TV 모두 걸려서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내부적으로 그냥 뭉개지 않았을까. 첫 기자회견은 1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형식이 좀 독특했죠. 1. 기자회견에 참가할 수 있는 건 프레스클럽에 가입된 신문사와 통신사 한정. 2. NHK와 자사 이외의 도쿄도 내 민영 방송국은 참관인으로만 분류되어 질문 기회 없음. 3. 생방송 및 비디오 촬영 불가. 이렇듯 애초에 일방적인 조건하에 열렸기에 통상적인 기자회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견에 나선 인물들은 미나토 코이치 사장, 이시하라 마사토 상무를 비롯한 후지TV의 간부들. 회견 초반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1. 제3자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 2. 우리도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이므로 설명엔 한계가 있을 것. 3. 당사자 여성은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한 바 없으며 4. 당사자 간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우리가 파악한 내용에도 한계가 있다. 5. 사건은 2023년 6월 초에 인지, 여성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6. 나카이를 조사하면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여성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7. 그러던 중 합의 소식을 들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데요. 주요 질문들을 알려드리자면 1. 사안을 인식한 게 정확히 언제인가? 2. 사건이 생기자마자 대응했다는 게 맞나? 3. 여성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는데 그건 무엇인가? 4. 후지TV 사원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던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정한 근거는 그 사원 조사는 언제 했나? 5. 또 다른 접대 회식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는 나카이 한정인가? 아니면 더 광범위한가? 6. 인권 방침에 반하는 일인가? 합의가 성립되면 방송에 기용하나? 7. 후지TV와 피해 여성 측 주장이 상충된다. 피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8. 피해 여성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케어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 9. 통신 기록도 확인했다는데 회사 소유가 아닌 개인 휴대폰, 메신저도 조사했나? 10. 나카이에게 뭘 물어봤나? 답변이 있었나? 11. 간부 A와 상납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나? 12. 다른 현역 아나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사실관계는? 네, 이 정도라면 뭔가 나왔을 법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사건 보도 3주 후에야 간신히 주주 등살에 밀려 시행한 방식도 대답도 전부 폐쇄적인 1시간 45분 동안 오로지 조사위원회 무쇠만 반복한 회견으로 후지TV는 기름에 불을 질러버리게 됩니다. 파편적인 설명만으로 충분한 맥락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사안만 강조하고 정작 중요한 대중적 의혹은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여러 방송국을 통해 이렇듯 사진만 이용한 이상한 영상이 방송되면서 후지TV를 향한 불신감이 극에 달해버립니다. 그렇다면 후지TV는 왜 폐쇄 회견을 했는가? 여러분은 혹시 후지TV가 제작한 테라스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2020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여성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프로그램 내 연출의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의 비방 탓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후지TV가 기무라 하나에게 사과를 한 건 기무라 하나가 5월 23일에 죽고 나서 한 달이 넘게 지난 7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 했던 사과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형식을 정례회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장이 실시하되 한정된 신문이나 잡지사 기자들만 데려다 아무것도 찍지 않는 일본 TV 업계에서 이어져 내려온 방식의 입장 발표죠. 이런 방식을 후지TV만 해온 것은 아닙니다. 만화 섹시 다나카상의 원작자인 아시하라 히나코가 드라마 각본가와의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에도 드라마를 제작 방영한 일본 TV 측이 사과를 표명한 건 아시하라가 죽은 지 무려 4개월이 지나 사내 조사 보고서상의 응답이라는 형태였고 실제로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건 또 2달이 흐른 뒤였죠. 게다가 이 사과도 정례회견으로 실시되어 영상과 사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영상, 사진, 음성이 담길 수 있는 시대에 방송국이라는 집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방송국이니만큼 영상의 파급력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니지의 전 사장 자니 키타가와 사건이 터졌을 때도
침묵했던 방송국들에게 공범자라는 비판이 일고 나서야 주요 채널 6곳에서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각사 사장들이 유감 코멘트를 어디서 했을까요? 역시 정례회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보도하는 측이고 보도되는 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언제 어디서든 보도하는 측이 될 수 있는 현대의 미디어 감각이 일본의 주요 방송국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1월 18일부터 후지TV에 아문이 들이옵니다. 폐쇄회견 하루 만에 광고를 중단한 스폰서 기업은 무려 79곳, 대부분이 주요 스폰서였고 무려 41개의 광고 슬롯 중 12개인 약 30%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70%는 남았지만 이마저도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고 후지TV의 1월 19일 방송된 빈 광고의 대부분이 공익광고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후지TV의 전년도 매출은 2,382억엔, 광고 수입이 약 60%인 1,473억엔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21일 문춘은 나카이의 숨막히는 공작의 디테일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1월 9일에 공개한 사과문에 또한 합의가 성립된 덕분에 향후 연애 활동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문장이 들어간 이유입니다. 나카이가 이 사과문을 올리기 며칠 전 나카이의 변호사가 X에게 나카이의 연애 활동을 상대 측 여성도 승낙하고 있다 라는 문장을 나카이의 공식 코멘트로 해도 되겠냐는 요청을 합니다. X는 자신이 연애 활동을 그만해라 라고는 말할 수 없기에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고 이걸 나카이 측에선 승낙한 것처럼 밝힌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X에게 A를 보내 전달한 선물은 팁에 휴대폰 거치대 20만엔 전후의 현금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사건 전달인 5월에 있었던 또 다른 회식에 대한 기사도 터졌죠. X가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나카이 자택에서 열릴 바비큐 파티에 초대를 받았고 그곳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A가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 참가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 확실히 일로 이어지니까. X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은 마치 유흥업소처럼 남성 연예인 옆에 앉도록 강요당했고 테이블에선 19금 농담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모임이 끝난 건 밤 10시경. 방에 남은 사람은 A와 X, 그리고 나카이. 그때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다며 나가자던 나카이를 따라 초밥집에 자리를 잡자 A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면 좋겠다. 거의 30살 연상인 나카이와 엮으려던 시도를 X는 거절했고 결국 일관계도 있으니 폰 번호는 교환. 그리고 며칠 후인 6월 초 나카이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후속 기사로부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 후인 1월 23일 나카이가 향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그의 이기적인 문장을 쓴 사과문으로부터 불과 2주일 만에 공식 사이트 논비리 나카이를 통해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과거 스만 멤버였던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지요시, 가토리 신고 이렇게 3명도 코멘트를 내죠. 모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나카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기무라 타쿠야는 침묵. 혹시나 싶었던 스마베의 재결성은 영원히 무리였고 그 리더인 나카이는 방송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나카이가 사라지자 초점은 다시 후지TV의 대응으로 옮겨갔고 애초에 폐쇄회견 직후부터 사내에서도 명백한 회견 실패라는 성토가 나온 데다 스폰서의 대량 이탈 사태가 가속화된 나머지 후지TV가 이번엔 1월 27일에 2차 공개 회견을 열었죠. 미나토 사장을 비롯한 실권 간부들이 전부 등장했으며 여기서 미나토 사장과 가노 회장의 사임이 공표됩니다. 지난번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회견 땐 참가 미디어나 시간이 무제한 룰이었고 무려 10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짧게 보시죠. この被害に遭われた女性の方はこの A プロデューサーからですね、日々誘われていて今バーベキューのお話もありましたけどもつまり仕事の延長線上と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この女性とですね中井さんは、お付き合いされていたわけじゃありませんよね。それなのになぜ中井さんの部屋に自宅にわざわざ行ったのかと考えればこれは仕事の延長線上と考えるのが筋だと思います。一部報道は出ておりますが、すみません、プライバシーの観点からぜひご配慮お願いいたします。ですね、上役のアナウンサーですね、女性アナウンサーにすぐ相談されたということ。すみません、それもすみません、申し訳ありません。ちょっと個人を特定するような質問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お控え。質問できないじゃないですか。いや、すみません、その辺はご配慮、はい、そんな質問できないよ。개판이죠. 女性と中井氏の関係性については仕事上で面識はありました。そして事案が起きて相談をしたのではなくて様子がおかしいので
こちらの社員が声をかけたというのが発端になります。A がその特定の日に関係がないというふうに判断したのは、さまざまなヒアリングや通信履歴、本人へのヒアリング、通信履歴の確認、中井氏へのヒアリング等を通して、特定の日にAは関係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その 왜 사내에서 사건 공유가 잘 안 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はい、コンプライアンス推進室とは連携をしていませんでした。彼女の心身の状態を最優先にしていくときに、なるだけ少人数でという本人の希望、それと女性の心身の状態等をそばで見ている医師や接触している社員がそういうふうに判断して、なるべく少人数で職場復帰できるまで寄り添っていこうと、それが一番最善だということでずっと進めてきました。 거의 의미 없는 답변이 몇 시간째 오갔고요. 今回の加害の実態を皆さんが理解して、それに怒ってるのか怒ってないのか、中井さんに怒ってるのか怒ってないのか、 A さんに対してはどうなのか、一人一人しっかり言っていただけますか。経営がこれからどうなるのなんていうことよりもね、その被害の実態に向き合っていたのかどうか、本当に彼女の、揺れ動いてたとは思いますよ。彼女の気持ちは公表したくない、公にしたくないとかね。だけどその中でやっぱり彼女の気持ちも含めて回復してこなかったからこんなトラブル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ね。犯罪者だと思わないと遠藤副会長言いました。じゃあなぜ今こんな事態になってるんですか。 이 질문만 5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언성을 높이며 난리가 나질 않나. 네. よろしいですか。どうぞ。先ほど来申し上げてますように、宮内所長に聞いてます。 이런가 하면 すみません、一応手を挙げた人が質問するっていうルールになってるんで、そこは守ってください。静かにしてください、マジで。 다른 기자 질문 때도 끼어들거나 고성이 오갔고요. A씨おきます。 엔도 류노스케는 후지TV의 부회장, 일본 민방연맹 회장 겸직이죠. さんは先ほど中井さんと女性の間に意思の違いがあったと、一致と不一致があったと、それを考えるに女性の意思が不一致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考えるのは当然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を撤回されることで女性のプライバシーはどういうふうに守られるんですか。女性はどういうふうに守られるんですか。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その情報はですね、当事者自身から外部には発信されていない情報でございますので、第三者である我々がその内容を先んじて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趣旨でございました。でもそれはもう遠藤さん言いましたよね。これ全部テレビカメラを撮ってますよ。はい、撮ってますよ。はい、一番大切なポイントね、逃げない方がいいよ。広報もね、もしかしてフジテレビが将来なくなることがあるとすればこの日なんですよ。あとを見るとき、この日にこう言っとけばよかったと思うことがないように言ってきましょうよ。 이걸로 한참을 끄는데요.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회견의 포인트는 첫째, 해당 여성은 트러블을 겪었고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둘째, 졸속 회견으로 회사, 대중 스폰서에게 폐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나카이와 여성과의 관계를 했냐 안 했냐, 동의했냐 안 했냐, 양쪽이 어떻게 다른 말을 하냐는 것은 회견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후지TV에 물어볼 문제도 아니죠. 다만 괜찮은 지점도 있긴 했는데요. 女性の意思を確認する、あるいは何らかの刺激になるということが繰り返されてきました。で、ここに関してもやはりその女性当人にこの問いをしっかり確認しないまま刺激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繰り返されている。これもやはりその二次加害になってしまうリスクというのは非常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질문자의 능력과 레벨, 소속 매체의 사내 풍토까지도 엿보인 전반적으로 일본 기자의 수준 낮음이 노출된 회견이었습니다. 원흉인 나카이 없이 10시간 반이나 이어진 지옥이었죠. 사건의 핵심에 전혀 다가가지 못한 것은 물론 되려 후진 질문 때문에 후지TV 경영진도 파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제한 회견이 후지TV 간부들을 몰아세운 느낌도 있어서 동정표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문춘의 추가 공격이겠지만 문춘은 기사에 오류를 하나 남겼습니다. X 사건을 처음엔 나카이의 설계가 아닌 A의 주체로 보도했거든요. 이건 그간의 특종 몰이를 해온 문춘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큰 오보이며 향후 후지TV와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벌일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분명 나카이와 A가 협력관계였던 건 주지의 사실. 일본 언론은 애초에 주최를 누가 했냐가 아니라 A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어야 합니다. 만약 X건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엔 A의 관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딱 잘라 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 상납이 상습적이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차 분명치 않습니다. 도대체 A가 얼마나 해왔고 무엇을 알길래 A를 확실하게 징벌할 단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것일까요? 후지TV는 살은 베었어도 뼈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미디어의 무능과 현장 기자들의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 정황 및 기자회견, 대부분의 일본 미디어 소스를 파헤친 이유는 후지TV가 망했다, 문 닫게 생겼다 라는 국내 기사 및 영상과 여론 때문이었는데요. 간부들과 나카이가 사라졌을 뿐 현 시점에서 후지TV의 손실은 없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라 기업의 판단에 따른 광고 중단에는 위약금이나 환불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토요타만 해도 계약료가 최소 10억엔, 이 정도가 수십 곳이 빠지면 후지TV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줄면 기업 가치가 떨어져 주주들이 주식을 내던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회생 가능성이 제로가 아닌 이유는 소프트뱅크나 소니 같은 대기업 자본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가 누구인지 주류 미디어들은 밝히지 않고 있었지만 사실 인터넷에선 여러 정황을 통해 한 인물로 특정된 것이 주간문춘의 1차 보도 직후였던 2024년 12월 말경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2020년에 후지TV에 입사해 2024년 8월에 퇴사한 아나운서 와타나베 나기사. 일단 나카이와의 접점을 보자면 2021년 10월 3일부터 2023년 7월 2일까지 약 2년 9개월에 걸쳐 와이드너쇼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나카이, 보조 MC가 와타나베로 바로 옆에서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입사 2년차의 나카이와 방송 진행은 대박 커리어였죠. 그 다음은 타임리밋 배틀복한 2022년 3월, 7월, 12월 총 3회 방송으로 역시나 메인과 서브 역할이었는데요. 이 중에 12월 방송엔 나카이가 건강 문제로 출연하지 않았고 2달가량 휴식기를 가집니다. 방송 당일 와타나베 인스타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카이상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2023년 7월 초 와이드너쇼에서 하차한 와타나베는 10월 22일이 돼서야 6월부터 병이 생겼고 7월 중순부터 입원하게 되어 이를 쉰다는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죠. 병명은 밝히지 않은 채 잘 먹을 수도 걸을 수도 없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일도 목표도 다 사라졌다. 인생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것에 내 인생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라는 입장만을 적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2024년 8월 말 후지TV를 퇴사, 그리고 약 2달 후 자기 병명을 PTSD라고 밝힙니다. 여전히 나카이는 승승장구 중이었고 와타나베는 공식 웹사이트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11월 21일엔 프라이데이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를 관둔 원인은 갑작스런 트러블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날씨, 가까운 역, 냄새, 음식을 생각하면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슈퍼마켓에도 갈 수 없었고 먹지도 못해 한 달에 5kg씩 빠졌다.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극복 중이다. 앞으로 같은 증상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시작하고 싶다. 이 인터뷰의 제목은 절망에서 재생으로 였습니다. 물론 확증은 없고 어느 쪽도 시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정황들이 와타나베 나기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와타나베는 12월 30일 포토 에세이를 찍고 있는 모습과 한 해를 보낸 감상을 1월 17일엔 이 책이 29일에 출간된다는 게시물을 인스타에 올렸고 이 인스타는 댓글의 격전지가 됩니다. 뒤에선 가명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앞에선 예능스럽게 웃는 모습이 무섭다. 이런 활동 이전에 법으로 판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가해를 당했으면서 신체가 일부 노출되는 사진집을 찍다니 자기 얼굴과 몸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나카이의 팬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은 당연하다. 이건 누군가 기획자가 있다. 에세이 출간까지 보면 여러모로 타이밍이 너무 좋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주간지에 알렸으니 취재가 이뤄졌다. 이걸 비밀을 유지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 자신을 파는 건 오해와 원한을 사기 마련이고 절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조심하길 라는 투의 비방 댓글이 넘쳐나는 가운데 자신의 여자친구나 딸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네 가족이라면 어떻겠냐 라는 옹호자들도 나타나면서 난리가 났죠. 와타나베의 책 제목은 투명을 만나다.
엄청난 고평가가 쏟아지며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넘버1을 찍었습니다. 혹자는 이걸 완벽한 복수라고 일컬었습니다. 만약 와타나베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나카이에게 합의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그 즉시 나카이와 후지TV 관계자들은 형사 기소를 포함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카이의 반격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제기된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지TV의 간부들이 윗선의 심기를 살피는 것 같다. 진짜 흑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 그렇게 지목된 사람은 바로 후지의 천왕이라 불리는 후지 산케이그룹의 회장 히에다 히사시. 그는 1988년부터 사장, 회장, 고문 등으로 직함을 바꾸며 사실상 36년 동안 후지TV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 이번 사건 이후 자택을 피해 호텔 객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급습한 기자들의 질문은 모두 회피했으며 기자회견에 임원진들이 등판했어도 그들을 임명한 히에다만 모습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월 17일 폐쇄회견 직후 미나토 사장은 본사 20층의 대표실로 직행합니다. 여긴 소수의 최상위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히에다는 미나토 사장에게 기자회견을 잘했다며 격려를 했다죠. 하지만 18일 도요타가 후지TV에서 광고를 내리기로 결정하자마자 히에다의 태도가 돌변. 미나토 사장에게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라며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당시에도 히에다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자 간부들은 마치 히에다의 호위무사처럼 모호한 답변만 늘어났습니다. 히에다의 권력의 원천은 인사권입니다. 그 핵심 기준은 충성심. 자기가 얼굴을 모르면 절대 국장 이상으로 올리지 않고 자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조리 좌천시키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죠. 하다못해 오사카 기타신치에 히에다가 자주 가던 고급 클럽이 있는데 히에다가 아끼고 평소 조언을 구하던 여성 호스티스의 미움을 사면 후지TV에서 좌천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 현 후지TV의 임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히에다가 직접 임명한 충성파이니 히에다의 기자회견 등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임원진이 갈려나가 봤자 결국 후지TV의 가장 큰 흑막이자 적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파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건 이 편성부장 A라는 인물이 철저히 숨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론 나카지마 유이치 프로듀서가 편성부장 A로 지목되고 있고 직급과 프로그램 전적, 나카이와의 동선도 완전히 겹치며 현재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의 갖은 사례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쫓아다닌 건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급습당한 그의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A는 나카이와의 회식에 X를 부른 건 최대 3회라고 주장. 2. 여자 아나운서 그리고 연예인과 술은 마셨지만 빈번하지도 않았고 상납도 없었다. 3. 나카이와도 한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고 은퇴도 뉴스로 알았다. 하지만 A도 A 나름대로 지금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기혼자이자 아이의 아빠인 A는 업계 후배인 30대 여성 사토 미호와 불륜 관계였는데요. 관계가 시작되고 A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취향을 가진 탓에 목을, 뺨을 급기야 제한하기도 했죠. 그러다 어떤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 사토는 강한 충격을 받고 퇴사, 업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A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건 X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후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상대 측인 A가 고용한 변호사는 놀랍게도 나카이와 같은 이노치카 코우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나카이는 후지TV의 긴급회의까지 참석했습니다. 계속 심각한데? 라고 중얼거렸고 하차를 통보받았을 때도 네네 라고만 대답. 사건 이전까지는 내내 반말이었는데 갑자기 경어를 쓰기 시작해서 간부들이 놀랐다죠.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까요? 산마를 비롯한 원로급 MC들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미야사코도 유튜브로 돌아왔으니 나카이 역시 유튜브로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스마트 시절부터 쌓인 나카이의 막강한 팬덤도 무시 못할 거고요. 실은 먼저 연예계에서 날아간 마츠모토는 독자 채널을 구축해서 막 활동을 시작할 작정이었지만 나카이와 도매급으로 엮여 융단 폭격을 맞을까봐 계획을 미루고 있다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기무라 타쿠야의 인기 드라마 교장의 신작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후지TV의 광고 수입은 현재 233억엔 마이너스에 신규 계약도 제로에 가까울 테니 제작 예산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미디어의 한계와 패단을 보았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가 처벌받고 복귀 불능인 채로 변화하고 쇄신하는 굿엔딩, 늙은 간부를 몇 명 쳐내고 모든 것이 정체된 채 반복되는 배드엔딩. 일본 오락미디어의 상징 후지TV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특집 김효케 K졌습니다.